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드디어 간밤에는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연준의 최대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아직까지는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연준 쪽의 입장이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조금 출렁이면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형 성장주들도 약세 흐름을 지속을 하면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구간에서는 0.37%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나서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장 초반에 817포인트에서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낙폭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에서는 또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내 종목 진단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하시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가능하니까요. 전화 문의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네,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이름을 다시 바꾸셨네요. 원래 영롱한 남극곰님 아니셨나요? 왜 이번에는 다시 그냥 평범한 곰님이 되셨는지 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그마님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의 그런 건지. 새곰지멜님 오셨고요. 네, 테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익숙한 분들 많이 나타나 주셔서 저도 좀 기운이 이렇게 샘솟는데 제가 이 기운을 이어서 1시간 동안 진단쇼를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드디어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의사록 공개한 며칠 전부터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등 움직임 잘 나타내다가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게 바닥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뭐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폭이 열려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말씀 주셨듯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무난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계속적으로 조금 빠르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긴축은 경제 속도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결론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도 그대로 0.5bp 인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 의사록은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역시나 지금 현재 영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골머리를 썩고 있죠.
러시아가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쥐고 흔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값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내년까지 15% 정도로 크게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하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좋지 않은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타깃을 필두로 한 일부 좀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이제 하락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어떤 실적들이 계속해서 조금 잘 나와줘야 인플레가 지금 현재 기업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은 또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먼저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다른 증시보다 미증시나 혹은 여타 뭐 다른 아시아 증시들보다 먼저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뭐 이러한 이 하락은 오히려 조금 아름다운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저점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밀어넣는 그런 구간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은 거의 이제 대형주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잠시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슬슬 중소형주들까지도 순환이 잘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종목들에 좀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61선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좀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종목을 순환하는 그런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하락으로 막 지하가 더 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에너지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국제 유가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좀 치솟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외신 보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국내 증시는 선반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추가로 조정받는 거는 또 없지 않을까 이런 멘트를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국내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삐그덕 아이쿠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KH바텍 21,2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KH바텍 사실 잘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뭐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증권사 리포트만 보더라도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코멘트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이 정도면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채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KH마텍 같은 경우에 폴더블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힌지 대장주로 이제 꼽히는 종목이고 폴더블 폰 관련된 매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폴더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조금 출하가 되기 시작하죠. 뭐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4라든지 혹은 이제 폴드 4 이런 이제 새로운 폴더블 폰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기대감들이 올라왔었던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 조금 그 뚜껑 까봐야지 알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릴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 얼마나 좀 잘 팔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조금 폴더블 폰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였었던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슬슬 마무리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KH 바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역시나 폴더블 폰이 좀 본격적으로 좀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줘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반영을 한 상태니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직까지 폴더블 폰이 상당히 조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보급 폰도 좀 어느 정도 좀 새롭게 또 신제품이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폴더블 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반응이 계속해서 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팔린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시장에 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한 그대로 좀 올렸었던 물량들을 다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기대감도 반영을 했고 아직까지 좀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실적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당장에 이제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만원 이후 구간은 상당히 조금 두터운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만 약 한 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만 500원 정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보류를 해 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좀 폴더블 폰의 어떤 판매량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서 KH바텍의 어떤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일단 앞선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고 눌림 구간이 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 또 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저라면 지금 한 2만원 초반대 2만 500원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매물대가 너무나도 좀 두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매수가 근처 한 2만 500원 정도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일단 한번 정리하고 이후에 이제 KH바텍이 이 정도 매물대 앞서서 한 2만 원 초반대 정도의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고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싸졌을 때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다리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 만회하는 쪽으로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관련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세곰주말님 여기에 바텍 매수 타이밍이냐고 이렇게 댓글에 질문 남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 기회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KH바텍 폴더블 폰 관련주이다 보니까 이 폴더블 폰 관련한 실적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발표할 때쯤 그 부분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제가 핸드폰을 바꾼 지가 좀 되게 오래돼서 요즘 핸드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궁금해서 쳐봤더니 이 폴더블 폰 가격 다들 알고 계셨나요? 거의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쌀 줄 몰랐는데 네,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더 접근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접근성이 좀 나아져야 실적도 함께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폴더블 폰 만약에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기 댓글에다가 어떤지도 좀 코멘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H바텍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걱정이 많은데, 지금. 목소리만큼은 밝으시네요. SK 바이오팜인데요. 네. 지금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오를 만한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2만 7천 원인가? 그렇고, 네. 20%예요. 12만 7천 원, 20, 그럼 좀 오래 들고 계시긴 했네요. 네, 오래 들고 있었는데, 먼저 번에도 전문가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도 답답해서 또 한번 또 진단을 받아보려고요. 네. 이거, 그럼 이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지금쯤 한 번 더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서 좀 오를 때까지 묻어둘 만한, 네. 그럼 재무 건전성이 되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12만 원 선이면 진짜 정말 옛날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진짜 오를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추는 거 괜찮은 전략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자체에 대해서 좀 회사 내부적인 상황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조금 투자를 좀 늘려 나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이제 유럽 쪽에 계속해서 조금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임상권들을 늘려 나가고 이러한 이제 구간에 있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에 영업 손실이 약 한 230억 정도 이제 영업 손실로 이제 나왔는데 2분기에 영업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2분기에는 4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계속해서 이제 좀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좀 실적을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시장을 진출을 노린다라든지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한다라든지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유럽 지역에 계속해서 또 진출을 한다라든지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다시 한번 개발을 해내고 진출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정상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 대응은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앞선 매물대가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선 매물대가 두텁게 있습니다. 8만 원 구간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8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9만 원 구간, 그 다음에 10만 원 구간. 굉장히 조금 앞서서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씩 소화를 해 나가야 되고 소화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줘야 앞선 이 매물대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SK 바이오팜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 당장에 결과가 나오는 게 없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시청자님이 조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조금 이제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고 작년부터 이제 들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좀 올라와 줬으면 하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반응이 없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앞서서 매물대가 너무 두터운 이런 구간에서는 드라마틱한 급등은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씩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최근에 나왔는데 8만 원 구간에 부딪히면서 좀 조정이 나왔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7만 원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가주시는 게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만회가 더 빠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수익 만회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가장 좀 수익 만회하는데 좀 빠른 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 바이오팜 쪽에는 조금은 시선을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종목이니까 물타기를 하면은 기회비용이 조금 날아가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에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름다운 조정의 관점에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조금 더 잘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일단 당장은 다른 종목들로 좀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고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지지 라인 대략 한 77,000원, 지금 현재 구간 75,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7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7만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수익을 최대한 챙겨놓고 그만큼 좀 비중을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시는 게 그래도 수익 만회 쪽으로는 가장 좀 빠른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SK바이오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게 손실이 더 적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셔서 꼭 다른 데서 수익 더 많이 챙겨가세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코멘트를 들어도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빼기가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실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SK바이오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들 또 괜찮은 종목들 여기서 발굴해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통해서 손실 메꾸고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기원을 하고 있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오래 기다려주신 홍동현님, 아프리카TV입니다. 10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사실 이 아프리카TV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최근에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8,000원 다음부터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기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아프리카TV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큰 상승이 일전에 이제 유동성이 가장 컸었던 구간에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봤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는 구간에 이제 역시나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좀 가장 크게 나왔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슬슬 이제 실적이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2분기를 끝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이 광고 매출이나 혹은 이제 플랫폼 광고, 콘텐츠 출연 광고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광고 매출이 꾸준하게 좀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이제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e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확대폭을 좀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VOD 쪽으로도 해서 사업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상승, 실적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보게 되면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다가 이제 60일선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면서 그대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1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구간에 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구간 조금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비중이 그렇게 적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1차 목표가 구간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나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주시고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슬슬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프리카 TV가 어느 정도 조금 수혜를 받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을 또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약한 11만 원 중반대까지도 바로 좀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고 하반기에 실적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가져가고요. 10만 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이제 2차로 한 11만 원 중반대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좀 물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릴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면서 1차 목표가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져가자.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또 대응 방법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동현님, 이 아프리카 TV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거의 바닥 구간까지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네요. 이 아프리카 TV는 하반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프리카 TV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좀 눈여겨보셨다가 아까 설정해주신 10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단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에 이름은 되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수급 리스트에도 한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보였던 종목인데 이게 좀 얼른 힘을 내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 오랜만에 봄님 찾아주셨어요. 네, 봄님이 보내주신 시젠이고요. 4110원에 3%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시젠도 사실 수급 리스트에 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진단키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견조하지 못하면 들고 갈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에 시젠이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이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1% 감소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상당히 주가가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지금 다른 진단키트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SD바이오 센서나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이러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러한 진단키트의 매출이 가장 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가장 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젠이 또 올라와 주려면 역시나 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또 어떤 사업을 조금 새롭게 또 M&A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이 쌓아놓은 현금 보유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M&A를 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텐데 이게 과연 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젠의 이제 대표님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글을 봤었는데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분이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M&A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찾고 있고 기업을 그 다음에 물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물망에 나온 기업들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언제 이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크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키트 매출이 당장에 어느 정도 캐파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90% 감소라는 결과로 나왔으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검사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넘어가게 되면 또 독감이 또 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 진단에 대한 또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정상화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시즌이 그래도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아마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 저점 요 구간 있죠. 이전 저점 33,750원 요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반기에 좀 실적이 회복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M&A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수가까지만 조금 노리자라는 부분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 다른 종목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들어가셔서 수익을 조금 회복을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만회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저점 지켜주는지 이 부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은 이 저점 이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눈여겨보시고 기준점으로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즌 관련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는데 너무 웃긴 댓글을 봐서, 그렇죠. 이게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기, 이거 세대 공통 국룰인가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게 새록새록 기억이 났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곡물 사료주. 오늘 초반부터 이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오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잖아요. 뭐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거 다시 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되게 기대하면서 봤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지금 제가 주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버렸네요. 네, 제가 이거를 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좀 탄력이 둔화가 되어 버려서 약간의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사료 그리고 곡물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예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미 다 팔고 지금은 다 청산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도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소식이 있었던 게, 그 옥수수랑 밀 가격이 올해 2분기에 비해서 약 16%가량 더 증가할 거라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뭄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단기적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준입니다. 제가, 앞서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사료주, 그리고 곡물주들이 오늘 초반에는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돼서,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재용 삼성, 이번에 사면이 됐는데, 원래 사면되면 주가 흐름이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부분 짚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질문, 곡물주 좀 이제 식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거는 이제 위트의 가격을 나타낸 거고요. 차트 모습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 한번 넣으시고, 가파르게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아직도 바닥인지 의구심이 좀 남아 있고요. 이거는 5추입니다. 그 다음에 콘 가격도 좀 볼까요? 콘 가격은 조금 반등세가 좀 보이네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 오늘 단기 반등세가 어떤 이유에 나왔던 건 뉴스프로를 좀 탔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곡물주 이런 게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요.
단기성 테마, 뉴스플로우 바람을 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 이야기로 좀 가보죠. 우리 앵커님께서 반도체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는데 안 좋다. 글쎄요, 전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기 전에 반등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6만원대를 좀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요 감소, PC 서버, 태블릿 PC 수요 감소 등등 이유가 많고, 빈 메모리에 대한 TSMC와 격차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 문제로 해결을 했거든요. 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평가의 어떤 잣대에 쓸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실질적으로 8월 12일 날 사면 소식이 전해졌고,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부터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이 밑에 박스권은 이제 6만 원에 깨진 건 과대 낙폭,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60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시작점, 단기 이동평균선의 끝자락을 넘어가려는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수급의 1위는 어디냐?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외국계들에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 금액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삼성전자의 업황이나 펀더멘탈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은 리더 부재 부분. 오늘 외국계만 9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6만 1,000원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6만 1,000원을 넘어서 안착을 한다면 무난하게 6만 5,000원 또는 6만 9,000원까지는 저는 향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이고요. 곡물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 후발주자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급등했던 곡물주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댓글창에 본의 아니게 지금 옥수수 누가 먹냐 논란이 나타났는데, 생각해보니까 테리님 말을 듣고 생각난 게, 꼭 사람이 먹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축들도 옥수수 많이 먹고 우리도 옥수수 전분 많이 먹으니까 그런 쪽에서 옥수수가 동난 거 아닐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옥수수 누가 먹는지 다 먹는지 나중에 알게 된다면 댓글에다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옥수수, 곡물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비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아모센스 18,000원에 4%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모센스 18,000원에 진입하셨으면은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딱 매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급락해버려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언제쯤 하면 될지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장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무리를 하셨다기보다도 운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8,000원인 가격은 좀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했던 18,000원에서 좀 과대 낙폭으로 흘러가고 이제 바닥을 좀 벗어나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닥을 벗어나고 그때는 가지 못했을까? 주식의 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갤럭시 폴더블 Z 플립 4도 나오고요. 폴더블 4도 나옵니다. 지금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이 늘 말씀드리지만 완숙기 산업입니다. 성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무선 총중 모듈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또 현대차 정부 사업 부분의 무선 충전 사업에 관해 가지고 어떤 표준안을 조금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협력사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도 적자, 재작년에도 적자. 아직까지는 기업의 본격적인 매출액 상승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드라지는 수급과 매기가 들어온다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지만 수급의 형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밸류에이션 높고 수급 좋지 않고 지금 다가오는 모멘텀은 휴대폰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고 이번에 탈출 기간으로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측면은 단가 18,000원이었는데 비중이 40%였는데 그저께 17,000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정리를 안 하셨어요. 아쉬움이 역시 남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또 놓치셨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도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주식이 뭐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할 때 손실을 아예 각오하지 않고 한다.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대 의견 드리고요. 그렇다면 결국 매매 시점, 매매 타이밍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기간을 우선 8월 말까지 좀 잡아드리는 걸 하고요. 이번 반등 시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수가 며칠 조정받았다. 변곡점의 가격은 16,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는 17,000원 부근에서 정리해보시고 다른 종목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재정비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모센스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능구렁이 77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캠트로닉스 평 단가는 21,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그래도 캠트로닉스 21,000원대에 이렇게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앞으로 전망 좀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바닥권에서 좀 잡으신 것 같고 그저께 사신 것 같은데 잘 사신 것 같고요. 예전에 좀 핫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진 않네요. 네, 캠트로닉스 하면 떠올리는 게 원래 전지형 부품 쪽인데 저는 자율주행이 좀 생각나는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VTX 하면 보통 라닉스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자율주행 통신 부분하고 센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통신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VTX 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율주행 센서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ADS 부분인데 저는 자율주행이 이번에 좀 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영역이 있지만 전지형 부품에 대해 화학 소지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을 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문제는 이제 실적이나 밸류를 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회사가 괜찮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 바닥권에서 과대 녹박 구간에서 아까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 아모센스와는. 이건 보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000원에 잡으신 거 보니까 뭐 엊그저께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이어지는 어떤 그 다음 섹터 연결 라인이 탈탄소 아래 친환경이라는 대명제라고들 칭하니까 그러면 전기차로 갈 것이고 그것이 완성차가 됐든 후발주자가 됐든 그것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전기차 인프라 충전 그 다음에 뭐를 사람들이 추구하겠죠? 편리한 걸 추구하겠죠. 자율주행도 이제 모멘텀 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손절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짧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23,000원 구간을 노렸느냐 매매 정도로 한 10%에서 11% 투자 관점으로 좀 길게 봤느냐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장단기 두 가지 다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평선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단기로 보시면 목표가 23,000원, 조금 더 스윙 관점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올 때까지 좀 보고 싶다 하면 매도 목표가 2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이 센서 때문에 그런지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이는 것 같은데, 기준점을 어디에 둘지를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투자 계획에도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지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오늘 수익 좀 많이 내셨나요? 1시에 끝나면 좋겠다고 하신 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 다 챙겨가시고 오늘은 좀 즐기고 싶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수익이 난 거라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하 멘트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또 한번 전화 연결 통화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전화에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종목 진단에 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콘텐츠에서도 오고 있고 성장주 쪽에서도 오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오고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 들고 계신지 저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다른 분들도 만약에 좀 특이한 종목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 이 댓글창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늘하다고요. 네, 싸늘하게 비수가 꽂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시청자님 나타나시기 전에 다른 분 종목 진단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진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포바이포 21,500원을,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50%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을 버려야 할지, 물타야 할지, 네,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포바이포 21,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주가 흐름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물타기해서 평단가 낮춰볼까요? 이거는 신규 상장주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뭘 보고 사셨을까요? 지금 메타버스를 보고 사신 건지 아니면 영상 콘텐츠로 보고 사신 건지 그러니까 질문이 올라왔을 때 뭐 여기 PD님도 계시고 앵커님도 계시지만 왜 이 질문을 올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청자 분이 왜 이걸 샀을까? 접근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라면. 근데 글쎄요, 영상 콘텐츠로 산 건지 메타버스로 산 건지 저는 가늠이 잘 오지 않고 지금 신규 상장을 4월경에 했는데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도 아직 다 출회가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까지는 의무보호 확약 물량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모습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 위에 좀 정리가 되고 바닥권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화살표를 좀 그어보겠습니다. 바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거에 의존도를 버리시지 못하면 절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건 단호한 부분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이해서 기술적인 게 시황적인 걸 바꾸겠습니까? 시황적인 요소가 기술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거죠. 상방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도 횡령이라든지 악재 소식이라든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에 너무 의존도를 펼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21,000원에 잡았다는 것은 기술적인 파동의 모양을 보고 산 게 여실해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비주얼 컨텐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VFX라는 건데 넷플릭스와 뭐 조금 투자한다 뭐 등등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와 NFT의 모멘텀 구간은 지났습니다. 분명히 좋은 산업이고 앞으로 부각이 좀 될 거고 시장의 재평가를 받겠죠. 2차 전지처럼 잘 받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재평가를 잘 못 받으면 5처럼 될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이터모터 분들은.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장기 보유하는 건. 이번에 좀 빠진 거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도 지수 하락했다는 조정 구간에 가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올라올 때 지수가 같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적어도 뭐 섹터 반등은 둘째 치고 지수 반등에 따른 1, 2%라도 상승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전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가는 저점을 깰 공상이 아주 다분하고요. 지금 저점을 보니까 6월 달에 세웠던 15,850원이거든요. 저는 보유 의견 이런 종목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5,850원, 저점 이타 이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식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5일선 넘어가면 다행인 것 같고요. 11선까지만 붙어도 정말 땡큐입니다. 저는 반등 목표가 18,500원에서 19,000원 레인지 범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장기 보유에는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포트폴리오에도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포바이포 관련한 투자 의견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브수기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제로투세븐 11,1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일단 그 원하시는 갖고 계신 질문이 딱 명확해요.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주가 흐름이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약간 강심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잘 하지 않는데 유튜브에 글 올라오니까 몇 명 아시는 분 보이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 테리케이, 그 다음에 마그마, 성공투자 등등인데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 명확하죠. 무조건 반대죠. 왜 이렇게 불타기를 좋아하십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빨간색 좋아하고 양봉 좋아하다 보니까 불타기 좋아하세요. 불타기가 됐던 물타기가 됐던 주식이 어떤 좀 비속어지 않습니까?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불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반증 요소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를 것이다. 이거 뭐 제로투스분에 오르는 거 뻔하죠. 오늘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오르는 거죠. 오전에 보니까 이거 좀 있었더라고요. 저도 오전에 이제 늘 이제 어떤 섹터 가는지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5년간 금액이 보니까 뭐 15조 원 투자하겠다 양육지원 프로젝트로 내일까지 좀 뉴스 플로우를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많죠. 이거 아가방 컴퍼니, 투박스 코리아, 제로투세븐 서울시에서 오늘 단편적으로 15조 원 투자해준다니까 오늘 하루 뉴스 플로우를 탄 건지 내일까지도 이어질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제로투세븐의 안정장치는 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일단 실적은 괜찮은 쪽이네요. 그나마 밸류가 괜찮은 쪽이고 그래서 조금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제 제로투세븐이 물려 계시니까 불타기가 아니고 레거님이 잘못 전달하시는데 물타기네 물타기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물을 좀 타서 이번 테마를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손절가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선택하셔야죠. 물타기하고 내가 원하는 라인 부근에 오면 과감하게 손절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 안 하고 버텨서 빠져나올 것인지 저는 이 종목은 물타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11,000원이시고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물타기 레인지 범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뒤에 주가가 빠질 것 같거든요. 레인지 범위를 8,900원부터 8,500원에 추가 5%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이제 단가가 내려왔겠죠. 5%를 드렸으니까 8,000원 정도 하면 뭐 2만원 계산하고 만원 정도 되겠네요. 볼 것도 없습니다. 만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이 구간이 찾아왔을 때 전량 매도하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진단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언제 있을까요? 네, 저는 온라인 강연회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연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토마토 지하 1층 홀에서 했는데 비가 왔는데도 많이들 오셨었어요. 좀 식상한 강연회, 어려운 강연회보다는 강단에 이제 많이 섰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강연회를 하고 싶고요. 오셔가지고 지난번엔 저희가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의 기운을 좀 받았는데 진짜 상한가를 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오셔가지고 좀 재미있는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이토마토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꿀팁과 재미 모두 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양시장 모두 조금씩 낙폭 회복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오후장도 잘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